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NBC 질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가족을 직접 죽이기도 하였고 또 국민들은 기아에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사망의 원인이기도 하죠. 왜 이렇게 재능이 있다고 굳이 지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26세에 승계를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 터프하게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사실 위원장이 나이스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어린 나이에 사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 원비어는 대단히 특별한 전문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그 가족과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오토 원비어와 관련해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잔인한 일이 있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북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토 원비어는 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젊은이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족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이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이 군사 관련된 역량을 줄이고 감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어떤 시점이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그 선거 캠페인에서도 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저희 그 군사들과 관련해서 이 32,000명 정도의 그런 그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 게임은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재정을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미래의 어떤 회담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 자체가 앞으로 진행될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존 로버츠인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공동 성명에는 이 검증 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문헌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우려가 없으신지요? 전혀 우려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헌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이렇게 공동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과 이런 검증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나요? 미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할 것인지. 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증할 겁니다. 검증이 될 것이고 어떻게 지금 이것을 달성하시겠습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검증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까지 이제 많은 신뢰 구축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직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후속 회담에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 말고도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만인가요? 아니면 국제기구인가요? 아마 둘 다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화 나눴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께서 어떤 언급을 하셨습니까? 즉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이제 이번에는 기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 핵무기에 대해서 포기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하셨습니까? 절차를 추구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수십억 달러와 관련해서 이 클린턴 정부에서도 집행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렇게까지 진척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신뢰를 가진 적이 없었다라고 그 언급을 하였습니다. 아주 확고한 자세로 일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더 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 북한 측에서 더욱더 원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포괄적인 문서에 그 서명을 하게 되었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문서를 보셨을 겁니다. 이 문서를 이행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곧 착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절차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과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잘 그 어떤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의 이행 의지는 대단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두 분 여기 있네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셔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지네요. 네, 조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비핵화라는 것, 그리고 핵무기, 생화학 무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북한의 큰 문제이고 두 번째 또 북한의 큰 문제는 이 아주 참혹한 그런 인권 유린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는지요? 네, 이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제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런 요청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전사자의 유해 발굴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해 송환을 원한다. 내 이 아들, 내 가족들의 이 전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유해를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런 서한이나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에 저희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저희 선거 유세 기간에서도 이에 대한 요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한과 어떻게든 협력을 해서 내 아들의 좀 유해를 아니면 내 아버지 유해를 좀 송환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했던 것은 그때 우리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흔쾌히 김 위원장이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인가요? 한 6천 명 정도의 유해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송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 포로와 실종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 문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하리라 기대하십니까? 이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했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아까 비핵화 문제에 비해서는 좀 짧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핵화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도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협상가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과거에는 지금 대화를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많은 그런 돈이 수십억 달러가 이렇게 북한에 갔음에도 이만큼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다른 이런 상황에 있고 다른 그러한 이제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선거 유세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회담 가운데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말씀도 언급이 되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북을 하시게 되는지요.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도 적절한 시점에는 백악관에 위원장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초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께서도 이를 수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좀 더 진척이 된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그 서명을 했습니다만 서명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또 포함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함하지 않은 내용들도 이후에 후속회담을 통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그 서명문들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요. 저희가 그 조금 전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곧 받게 되실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받으면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축하 말씀 드립니다. 어떤 그 부분에서 일본 납북자 문제도 논의를 하셨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또 일본 TV와 인터뷰를 했을 때 약 5만 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베 신조 총리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비핵화는 이 총리께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명에 그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명문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황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감사합니다. 인권 문제 관련해서 좀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연두교서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북한이 자국민을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강하게 억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도 믿고 있으신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지금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도 강하게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담을 갖게 된 이제 목적은 사실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에 중점을 두었고요. 아마 지금 이 인권 문제 관련해서도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외에 다른 나라도 지금 인권 유린이 많은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후속 회담에서 논의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비핵화 외에는 아마 인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여주신, 아까 연설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올 거라, 북한 주민에게도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비핵화의 시간표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재 완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시간이 오랫동안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실제로 거의 많은 것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물질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 제재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더 이상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려가 되지 않을 때, 즉 핵 물질들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재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해제될 시점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이제 제재가 해제가 될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회담을 잘 마치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공동 성명에 서명을 하셨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종이죠. 어제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전에 이 많은 대통령들이 문서에 서명을 했지만
북한에서 약속한 내용이 달랐거나 아니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 대통령이 다르고 다른 국무장관이 있고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 다릅니다. 참모들. 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행할 겁니다. 다른 전임자 또는 다른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걸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이유에서건 지금 이행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행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이행이 됐다면 훨씬 상황이 쉬웠겠죠. 5년이나 10년 전에 되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25년 전에 이런 진척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취임을 했을 때는 이란 합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악조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합의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핵 문제는 저에게 항상 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근데 이란 핵 합의 관련해서 이란은 지금 사실 한 3, 4개월 전에 비해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중해를 겨냥한다든지 시리아라든지 과거의 그런 이란의 모습과는 좀 다른 과거의 그런 확신을 보이는 모습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나서 제재가 다시 부과된다면 아마 이란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고 아마 다시 저희와 합의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외교관계 수립 또 재회복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대사관의 수립에 대한 그 말씀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향후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시점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전쟁 게임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군사훈련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 제가 이것은 이제 연합훈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재정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100% 예산 부담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관련해서 한국과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군비와 관련해서 또 교역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도 남아있고 그 외에도 이 무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나라들과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 괌과 관련해서 괌 인근의 군사훈련이 예를 들어서 인근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인근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6시간 반 정도의 거리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쭉 날아와서 폭탄 투하 훈련을 하고 괌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론 도발적인 발언이긴 합니다. 제니퍼 기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상당히 도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쭉 지켜봤을 때 현재 우리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완벽한 그러한 합의를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먼저 대단한 비용 감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에 대해서 감사할 그런 당사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글쎄요. 오늘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대통령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제가 25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를 못했었는데요. 거의 북한과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나 기타 각 실무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포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 진척이 된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도 적었습니다만 우리가 얻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대1로 만날 수 있었고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에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미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좋은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비핵화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이행을 얻을 수 있었고, 이행에 대한 약속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대단히 큰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해에 대한 송환도 대단히 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합의서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원이 확인된 인물들은 즉각적으로 송환을 하고, 전쟁 포로와 또 실종자들에 대해서는 그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이 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번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폐쇄되어 있던 사회에서 드디어 이러한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은 미사일 발사나 또는 핵실험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렉터 스케일로 측정을 했을 때 8.8 정도가 되는 이 핵실험은 그동안에 상당 기간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 핵실험의 여파로 지진파가 관측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동안에 미사일 발사나 또는 핵실험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풍계리 실험장에 대해서는 이 풍계리 실험장을 폐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전개된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주요한 시설들, 즉 주요 3대 시설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 폐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사일 엔진과 관련된 테스트 사이트도 폐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합의문에 나와 있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어떤 좋은 그 합의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제 제재 조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00여 개 이상의 경제 제재 조치,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대기를 하고 있고, 일부는 상당히 강도와 수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그 좋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이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들 3분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여기에 18억 달러 정도가 되는 그러한 어떤 돈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그저 만나는 약속을 한 것뿐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회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후속 조치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런 회담을 통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 회담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 라는 그 말을 왜 이 문헌에 포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시간 동안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나는 회담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과정, 비핵화 과정은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실험장도 지금 폭발을 한 바이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은 이 회담에 오기 전부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논의를 했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북한의 이 카운터파트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북한 측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공동성명에 아예 서명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오늘 회담에서는 이 말을 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커버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담이 있기 전에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CVID라는 건 굉장히 강한 문건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적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군사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말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만 8천 명의 주한 미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 또 한국은 굉장히 큰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DMZ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2천만 명 3천만 명, 뭐 이러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굉장히 많은 이런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굉장히 인구가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북한과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과 분노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미국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또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셨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좋아하셨길 바랍니다.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비디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어, 영어 두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김 위원장에게 보여주었고 회담 중에 회담 거의 막바지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이렇게 큰 회의장에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여준 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기기로 보여주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재생을 했고요. 지금 한 8명의 이제 부자진을 포함해서 다 이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안은 그다지 좋은 대안이 아니죠. 이걸 보여주었던 것은 무언가 김 위원장이 좀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지만 저는 이미 회담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바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겠었겠습니다. He wrote the best story about me with the Staten Island ferry, and after that, he's never written a good story. I don't know what happened. It's a long 오래전에 time 저에 ago. 대해서 아주 좋은 그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내셨는데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재능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며칠 전에는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정직하지 않다, 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오랫동안의 어떤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그 적은 친구가 되고 친구는 적이 되는 것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G7 정상회담의 그 회의 결과는 상당히 그 긍정적이고 좋았습니다. 제가 G7에서 출발을 할 때에 그때에 제가 느꼈던 것은 모든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들이 무역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당시 이제 그 G7의 EU 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역에 있어서 미국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특히 캐나다는 미국에서 대단히 많은 무역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겪고 있는 이 대캐나다 무역 적자는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7에서 100까지 여러 가지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캐나다가 이 자신들의 그런 그 경제력을 보여주고자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농산품과 관련해서 27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하시기를 과거 몇 달 전에는 290%까지 유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민들 그리고 이 기업에게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역 장벽이 너무나 높고 관세 장벽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격차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이에 대해서 균형점을 좀 찾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균형점은 아니더라도 균형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을 여러 나라들에게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제가 변화를 요구를 했었고 변화를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메르켈 총리하고 제가 상당히 그 관계가 좋습니다. 제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이제 최종 문서가 돌아오는 것을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자체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그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분위기 자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이제 그 친근한 분위기였죠. 문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비행기를 이제 탔었고 이 트레도 총리께서 제가 이제 에어포스 원을 타고 나서 이 TV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기자회견 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에 걸쳐서 미국은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무역 적자를 누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무역 적자는 대중무역 적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1,510억 달러 정도는 이 의류 제품 등을 비롯해서 대EU 무역 적자가 되겠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을 비롯해서 엄청난 무역 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도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균형점을 찾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I would like to involve Congress, yes. 네, And no, I 의회를 have a good 포함하고 relationship 있습니다. with Justin 저는 Trudeau. I 예, really 트루도 did. 총리와 Other 좋은 than he had 관계를 a news 가지고 conference 있습니다. 근데 트루도 총리가 that he had 기자회견을 because he assumed I was in an 했었죠. airplane 제가 and I 아마 wasn't watching. 비행기에 타서 TV를 보지 않을 줄 알고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동안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르켈 총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관련해서 저희는 이 GDP 대비 훨씬 더 많은, 독일에 비해서 많은 이런 규모를 내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토의 60에서 90%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담금을 내는 상황에서 또 무역 적자를 통해 저희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저희가 좌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트루도 총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저는 좋은 관계를 이제 구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이제 앞으로 또 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세라 허그비 샌더스 대변인에 따라서 이제 언제 끝내야 될지를 저희가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집에 늦게 가는 것 말고는 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 질문하시죠.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 왔습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싱가포르 음식이 맛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걸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즉각적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진다는 뜻입니까? 네, 아마 다음 주에 다시 또 회담을 가져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존 볼튼 보좌관과 또 다른 팀과 함께 이렇게 이제 북한과 함께 계속 대화를 함으로써
벌써 이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 한국과도 또 공조를 할 것이고 일본과도 공조를 할 것입니다. 또 중국도 좀 수위는 좀 낮을 수 있겠지만 범위는 낮을 수 있겠지만 협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싱가포르에 오실 것입니까? 네, 지금 어제 싱가포르 총리께서 굉장히 환대를 해주셨는데 아마 다시 또 싱가포르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장소에서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분 만에 알 수 있다고 그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관계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초 정도는 사실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관계가 수립이 되기도 하죠. 저랑 위원장은 처음부터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잡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지난 70년 동안 누적된 그 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양국은 지난 몇 달 동안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수사를 멈추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올림픽에 참석을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그 올림픽이 그렇게 흥행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 위원장께서 올림픽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나서 이 평창 올림픽 자체도 큰 성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땐 바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양국 간의 남북한 간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핵화의 의지에 대한 그런 특사 방문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미국에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이 한번 시작이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그 특사가 방문을 하게 되는 이 평창 올림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이 서명을 하게 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완벽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협상가로서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거래를 원하고 협상을 원하는가 아닌가 그 진정성을 바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감으로 그리고 제가 느낌으로 강력하게 북한이 뭔가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번 그 회담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 또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중국은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곧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후속 회담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 위원장과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이 기자 회견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북한 주민들도 있고 또 굴락이라는 정치범 수용소에 gat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할 뿐입니다. 지금 일단 비핵화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이슈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일단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먼저 시작을 하면 그 후에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룹들, 이 북한 주민들이 아마 나중에는 위대한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인권 해결 없이 경제 제재 해제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재 해제는 일단 저희가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그리고 뭐 이 프로세스가 완전히 끝나진 않더라도 그리고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야 하지만 완전히 종결은 안 돼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입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대통령님, 이 비핵화의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누가 그 비용을 될 것이고 또 경제 제재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과 일본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당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원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대가를 여러 부분에서 비용을 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일본과 한국이 바로 북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대한 그러한 지원을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티브의 질문에 이어서 이전의 질문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오랜 기간입니까? 과학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볼 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5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시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 정도 진척이 된 그 시점이 있다면 더 이상은 비가역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죠. 제가 MIT에 있는 전문가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존 트럼프라고 하는 MIT 담당자께서는 40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주제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비핵화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단계별로 볼 때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시점이 단계별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시점은 1단계 시점은 곧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재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 국경 통제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좀 예전보다는 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의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말씀도 또 예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이제 또 이 남북 경협을 또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제재가 점점 더 줄어드는 점진적인 그러한 하락의 그러한 이제 지금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될 때는 얼만큼의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진핑 주석과는 이제 교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개월 동안은 과거에 저희가 처음에 국경 통제를 요청했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열린 상태여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 중국과는 이 무역 적자 문제도 있죠. 그리고 무역 적자 규모가 굉장합니다. 대중무역 적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러한 이제 국경 이런 문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어떤 그런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국경 통제가 느슨해진 것에 뭔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 직접적인 거래나 교역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우리 공동 성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진척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재도 중요했고 그동안에 이제 수사적인 그런 전략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생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과연 그 북한의 핵 역량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지요. 그리고 이 핵무기를 반환을 할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느끼시기에 이란 핵협정과 비교해서 볼 때 핵무기에 대한 해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관련해서 이 북한의 그런 핵무기 역량을 해체하는 것이 더 많은 작업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은 잘 이 과정을 이해하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그 실무자들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핵무기 역량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표는 대단히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러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진척 상황들을 곧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이 대단히 빠르게 진척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한 어떤 무기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말로만 하고 액션이 따르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미국은 핵무기 역량과 관련해서 북한이 상당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만약에 이 핵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다라면은 더 좋았겠지만은 오늘과 같은 그 성공적인 회담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네, 말씀하시죠. Thank you. 만약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올까요? 아니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회의를 또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서로 관계를 잘 구축하고 서로 호감을 갖고 그러면 좋을 거다. 그리고 아마 이 성명에 나온 내용을 한 3개월 안에 이루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오늘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회담이 있기 전에 많은 그런 물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전사자, 전쟁 포로들의 이런 유해를 발굴하고 소환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이런 요청이 참 많이 있었고요. 이것을 제가 요청했을 때 김 위원장이 굉장히 그냥 흔쾌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겠다. 라고 바로 즉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러한 전사자들의 유해가 지금 묻혀 있다라는 사실도 김 위원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길가에 지금 묻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이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전사를 했기 때문에 다 길가에 묻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슬픈 현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엠마 로빈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북한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인들의 번영을 원한다라고 김 위원장께서 말했습니다만은 현재 북한의 그 미래를 보면은 물론 비디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자유가 어떤 미래의 모습인가요? 아까 비디오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이 비디오에서 보신 내용은 미래의 그 어떤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위원장께도 말했습니다만은
이제 처음부터 기차나 여러 가지 발전된 것들을 처음부터 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것이 북한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가능성을 보여드린 것이죠. 아까 이 바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의 모습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호텔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회담 중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북한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보다 작은 규모를 원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패드로 이 동영상을 보면서 김 위원장이 굉장히 동영상을 즐겁게 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한 3개만 질문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임매거진의 브렛 베넷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이시죠? 김정은 지금 위원장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상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해서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리고 질문하신 분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뭐 김정은 위원장과 뭐 지금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겠죠. 그 이상의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 이렇게 와서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까지 제가 많은 준비를 했고 시간을 또 들여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도 그 전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또 우리가 얻었던 것의 하나로 또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이 큰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여로 또 평화올림픽이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북한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회담을 함으로써 수백만의 사람들의 목숨을 미래에 잃을 수 있는 목숨을 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신의 국가의 강한 그런 통제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또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강력한 핵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에 참여했던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이 오히려 약간 선동으로 여겨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평양 초청을 받은 바가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올브라이트 당시 장관을 통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싱가포르에 와서 큰 선물을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유국가들의 지도자로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서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즉 자신의 그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독재자들에 대해서 독재자와 악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폴리티코의 아리아나 존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몇 가지 이제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양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해 이런 환송과 그리고 핵 시설의 파괴, 폐기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명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또 여기 이제 하기로 했던 약속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같은 그런 이제 이행 작업을 하실 것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핵 미사일의 엔진 테스트 사이트입니다. 이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런 아주 잘 갖춰진 이런 이제 잘 강력한 그런 미사일 엔진의 시험장이 있는데 이것을 구두로 폐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양보를 얻어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성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엔진 테스트 사이트를 파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옳지 않았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Jennifer Chen with Shenzhen Media Group China. I just would like to know, will you call Chinese President Xi 시진핑 주석께 직접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미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면 오늘 있었던 회담 내용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전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장기 평화 체제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네,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또 위대한 지도자, 저의 좋은 친구인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늘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께서도 기쁘게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제가 이 착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전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7조 달러 이상의 그러한 추가적인 이득을, 경제적인 규모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도 경제 규모가 더욱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한국으로부터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기자께서 하나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기자분도 질문할 기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하실 때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시겠습니까? 일단 회의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거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협상에서 많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갖고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 친구이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큰 기대를 갖고 지금 통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이미 이제 문서를 통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또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화조약 체결 관련해서 이것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만 할 것인지요? 아니면 주변에 한국이나 또 중국도 이 서명자로서 포함시키려고 합니까? 포함시키려고 하는지요? 저는 중국을 참여시키고 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효력과 상관없이 모두 참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ike, do they have a transcript? They probably have a rough transcript, which you can give us if you have one. 네, 트랜스크립트가 있습니까? No, they didn't record it. 이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I wish there were. 녹음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I don't. We probably have some notes or something, but they have actually detailed 아마도 notes. 기록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We had a great conversation. It was a very heartfelt 일단 대화 conversation. 측면에서 볼 때는 진정성이 있는 대단히 좋은 대화였다고 하겠습니다. Well, I don't have to verify because I have one of the great memories of all time. So I don't 제가 have 아주 to.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굳이 다시 복귀하거나 검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Yeah, but I don't want to discuss it. But what 저는 we 이에 did 대해서 is 논의를 지금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회담에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계를 이제 구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후속 회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참모진이 확대회담에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 공동 성명에 서명을 하면서 결국 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귀국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열띤 이런 토론을 했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좋은 질문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그런 기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이것이 역사에 굉장히 남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체 팀이 아마 이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담을 하게 되었고 이제 관계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